100만원 중반대 또는 그 이하의 가격, 최고 수준의 3K OLED 터치 디스플레이, 준수한 성능과 훌륭한 발열 관리, 충분한 포트 구성으로 좋은 범용성, 다양한 활용을 위한 360도 회전까지. 안녕하세요, 꿀렌즈 PD입니다. 성능과 휴대성, 합리적인 가격 사이의 균형이 매우 잘 잡힌 트윈 노트북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이름은 HP 옴니북 X 플립 14 차세대 AI PC입니다. 제가 수식어를 덧붙인 게 아니라 노트북의 이름이 조금 깁니다. HP는 2024년에 라인업을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옴니북과 기업과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엘리트북 두 축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X는 등급을, 플립은 디스플레이의 360도 회전을 의미하고 차세대 AI PC는 40타스 이상의 NPU를 탑재한 모델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옴니북 X는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바로 아래 등급이고 현 시점 최고인 50타스 NPU를 탑재하고 있는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 AMD의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탑재해서 차세대 AI PC가 이름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트북은 좋은 스펙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싶은 분, 휴대성과 성능의 균형이 좋은 14인치 트윈 노트북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트북이 균형이 얼마나 잘 잡힌 노트북인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쉬운 점도 모두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가 사용 중인 HP 옴니북 X 플립 14 FK0025AU의 주요 스펙을 빠르게 짚어봅니다. AMD 라이젠 AI5 340 CPU와 AMD 라디온 840의 그래픽스 GPU, LPDDR5X 16GB 램, 512GB 용량의 PCIe 5세대 NVMe 4.0 M.2 SSD,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59W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HP 옴니북 X 플립 14의 생긴 모습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한 이 노트북의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스타일이고 포인트라고 한다면 커버 중앙에 있는 HP 로고와 힌지에 슬며시 새겨둔 옴니북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360도 돌려보면 힌지가 적당히 힘이 느껴지면서도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노트북 사용 시 디스플레이를 펼쳤다 접었다는 항상 하게 되니까 힌지 밸런스가 좋다는 것은 분명히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를 열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가락을 걸어서 디스플레이를 열 수 있는 홈이 없어서 한 손 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손 열기가 가능하면 노트북 사용 시 은근히 편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360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키보드를 거치대 삼아서 바닥에 깔아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클램셀 모드, 텐트처럼 세워두고 사용하는 텐트 모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맞춰서 사용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디스플레이가 360도 돌아가는 노트북을 찾는 이유죠. 이 노트북의 크기는 가로 31.3cm, 세로 21.85cm로 14인치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절대적으로는 아담한 크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두께도 1.465cm로 트윈 노트북들 중에서 비교적 얇은 편에 속합니다. 크기 면에서 들고 다니기 꽤나 괜찮은 거죠. 물론 무게가 1.41kg으로 트윈 노트북인 것을 감안하면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14인치 제품이니까 경량형 라인업에서는 무게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큰 부담 없이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시선 옮겨서 확장 포트를 살펴봅니다. 경량형 노트북들이 가끔 A 포트를 빼버리기도 하고 충분한 포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게 만드는데 이 노트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에 USB-A 포트, HDMI 2.1 포트,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고 오른쪽 측면에 3.5mm 오디오 포트와 USB-A 포트가 있습니다. USB-C 포트 A 포트를 모두 두 개씩 넣어준 것이 범용성 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AMD의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인 라이젠 AI 300 시리즈 중 라이젠 AI5 340을 탑재한 성능을 분석합니다.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긱벤치 6 점수가 전원 사용 시 싱글코어 2733점, 멀티코어 1790점, 배터리 사용 시 싱글코어 2441점, 멀티코어 1188점으로 준수합니다.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CPU를 100%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니벤치 2024의 단순 최고 점수는 전원 사용 시 싱글코어 110점, 멀티코어 622점이 나오고 배터리 사용 시에는 멀티코어는 623점으로 차이가 없는데 싱글코어는 99점으로 약 10%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분 스로틀링 테스트와 30분 안정 테스트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전원 사용 시 싱글코어 점수는 변함이 없고 멀티코어 점수는 약 5%의 스로틀링으로 양호하게 성능 유지가 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에는 아무래도 스로틀링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 멀티코어 점수가 10분 테스트에서 약 10% 하락, 30분 테스트에서 약 14%가 떨어집니다. 싱글코어는 멀티코어보다 하락폭이 작아서 10분 테스트에서 약 5%,
30분 테스트에서 약 10%가 떨어집니다. 6코 12스레드 라이젠 AI5 340이 14인치 노트북에 탑재되었을 때 나와야 하는 성능은 무난하게 나와줍니다. 배터리 사용시 성능도 전원 사용 대비 85에서 90% 정도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에 이어 내장 GPU인 RDNA 3.5 기반 AMD 라디온 840M 그래픽스의 성능을 3D마크 점수로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테스트인 다이렉트 11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4825점, 다이렉트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인 타임스파이가 1744점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렌더링 성능 테스트인 포토로얄은 444점,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테스트인 스틸 노마드 라이트는 1496점입니다. 평소 3D마크 벤치마크 점수에 관심이 없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게이밍용이 아닌 업무용 또는 학업 일상용 14인치 경량 노트북에서는 훌륭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91%, 스틸 노마드 라이트에서 86.6%로 부하가 걸리게 되면 약간의 스로틀링이 발생합니다. CPU에서도 부하가 걸렸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스로틀링을 확인했었는데 GPU 역시 비슷하게 10에서 15% 정도의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고 이때 노트북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 2880x1800 해상도로 플레이 시 평균 100프레임 이상을 기록하고 해상도를 FHD급인 1920x1200으로 낮추면 평균 120프레임 이상을 기록하면서 전투 상황에서도 100프레임 이상을 유지합니다. 다음 오버워치2는 그래픽 설정 낮음 1920x1200 해상도 렌더링 스킬 75에서 100으로 플레이하면 평균 65프레임 이상을 기록하는데 게임을 방해할 만한 끊김이나 버퍼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내장 GPU로 플레이하기에 버겁지만 성능 체크를 위해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1920x1200 해상도 렌더링 크기 100으로 데스크톱 맵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평균 30프레임 내외를 기록하고 전투 시에는 20프레임 내외까지 떨어지는데 의외로 끊기지 않고 플레이가 됩니다. 게임 시의 프레임을 측정하면서 CPU와 GPU의 내부 프로세스 온도까지 체크했는데 조금 놀랍게도 매우 쾌적한 60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조금 많이 높여서 게임을 했고 방열구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걸리는 것 없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어서 발열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세워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보니 앞에 보여드린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높은 65에서 70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온도도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때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 결여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면 최고 온도가 40도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쾌적하지는 않아도 14인치 경량형 모델에서는 꽤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방열구가 있는 쪽의 온도가 50도가 살짝 넘어가는데 내부를 식히기 위한 뜨거운 공기를 손이 닿지 않는 방열구 쪽으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발열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서 합판을 열어서 쿨링 시스템을 살펴봤는데 한 개의 쿨링팬과 약간의 히트 파이프가 조촐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도 역할을 하겠지만 프로세서 자체가 발열 관리가 꽤나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개의 쿨링팬이 가장 빠르게 돌 때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바로 앞에 측정을 하면 대략 52.5dB 정도가 나오고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기가 있는 거리에 측정을 하면 46.5dB이 조금 넘습니다. 팬 소음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AI PC라는 단어가 노트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지만 익숙해질 만큼 많이 들어도 여전히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실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처음 AI PC라는 단어가 나올 때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HP 옴니버엑스 플립 14에서는 GPT-4 옴니 기반 AI 서비스인 HP AI 컴패니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 GPT-4에서 구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대화 형식의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폼 기능을 이용해서 노트북 시스템과 관련된 설정을 변경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윈도우 노트북이니까 또 다른 AI 서비스인 코파일럿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코파일럿 키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PC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NPU가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텐데 노트북 리뷰만 나와서 지겨운 윈도우 스튜디오 사용은 건너뜁니다. HP 옴니버엑스 플립 14에서 그림판에 포함된 AI 이미지 생성 기능인 코크레이터 기능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NPU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튜디오보다 훨씬 고도화된 폴리 카메라 프로를 켜고 배경을 좌회전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에서도 NPU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HP 옴니버엑스 플립 14가 균형이 매우 잘 잡힌 노트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스플레이 품질은 균형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3K라고 표현하는 2880x1800 해상도, 48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 DCI-P3 100% 색 재현율, 최고 400리터 화면 밝기를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4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영상을 보든 문서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든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디스플레이 화질이 누구나 만족할 만큼 훌륭합니다. 화면 밝기가 수치상으로 최고 400니트로 대단히 밝은 것은 아니지만 OLED가 뛰어난 명암비 덕분에 LCD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더 밝게 체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성 면에서 16:10 화면비와 터치는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16:10 화면비가 좋은 노트북의 기본 조건이 되었고, 터치는 스마트폰을 통해 매우 익숙해진 입력 방식인 만큼 없는 것보다 가능한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터치가 된 노트북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트북에서 굳이 터치까지 사용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써보면 이게 은근히 편합니다. 이 노트북이 디스플레이가 회전하니까 터치가 꼭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돌리지 않고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로만 사용하더라도 터치가 편안함을 증대시켜 줍니다. 디스플레이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글레어 패널입니다. 선명함과 색 표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글레어 패널 사용 시 화면의 어두운 색상이 나올 때 무엇인가 비치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비치는지 노트북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거슬리는지 거슬리지 않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입력 수단인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키보드를 보면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키의 표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적용한 이유는 태블릿 모드로 접었을 때 뒷면이 되는 키보드가 평평하고 일관된 표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키 간격을 줄이면서 키 안의 크기는 14인치 노트북 치고는 큰 편인데 키가 커서 타이핑하기 좋다는 의견과 키 간격이 좁아서 오타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상충됩니다. 저는 손가락이 굵은 편이라서 후자 쪽이고 손가락이 가는 안에는 전자 쪽으로 평가했습니다. 타건감은 키를 누르는 깊이가 얕은 편이라서 반발력은 약간 있지만 키를 누른다는 느낌이 약한 편이고 조금은 단단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키보드를 보고 있으면 전원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노트북에서 일반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트위너 노트북의 전원 버튼은 측면에 나와 있어서 어떤 형태에서도 편하게 누를 수 있어야 가장 좋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서 터치패드를 살펴보면 반응 속도가 준수하고 표면의 터치감은 부드러운 편이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클릭감은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튕기는 느낌은 아니라서 역시나 무난합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 이외에 또 하나 입력 수단으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터치펜이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나 텐트 모드 등 펜을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HP 옴니버엑스 플립 14의 배터리는 59W시 4854mAh로 용량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윈도우 성능 설정과 HP 성능 설정을 모두 균형으로 하고 화면 밝기 100% 상태에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반복 재생하니 5시간 57분이 재생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시간이 꽤나 괜찮은 편이고 절대적으로 평가해도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했으니까 사용시간이 준수합니다. 전성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충전은 70%까지 약 50분이 걸렸고 100%를 꽉 채우는데 약 1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기본 포함된 60W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의 부피가 크지 않은 편이라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배터리에 이어 스피커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의 특징이 명확합니다. 공간감이 부족한 편이라 서로 다른 소리들이 붙어있고 베이스가 약한 반면 고음이 치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좋고 보컬 소리가 선명하게 돋보입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가 달린 500만화소 웹캠은 4K 해상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정 및 성능 관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HP를 제공합니다. 요즘 노트북 제조사들마다 사용자가 편하게 노트북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HP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 직관적이어서 편의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다음은 HP의 고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 브랜드와 비교 시에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외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390여 개의 서비스 지정점이 있고 하이마트 제휴 서비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S를 위한 퀵 수거 및 퀵 리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HP 서비스 센터를 통하지 않고 쿠팡을 통해 AS 신청이 가능합니다. AMD의 크라켄 포인트 프로세서 라이젠 AI5 340을 탑재한 HP 옴니북 X 플래시14 차세대 AI PC의 성능과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리뷰한 모델의 스펙을 기준으로 윈도우 11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100만원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쇼핑몰 쿠폰이나 할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한정으로 쿠팡에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어서 평소보다 낮은 가격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준수한 성능과 무난한 휴대성, 합리적인 가격 사이의 밸런스가 잘 잡힌 제품이라서 하나 샀을 때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의 사용 환경에서 디스플레이가 360도 돌아가는 형태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형태로만 놓고 사용을 한다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일부만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리뷰한 노트북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